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종로 뒷골목의 작은 음악 교습소에서 낡은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2세의 이성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 앞에 앉아 베토벤의 소나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손목을 부드럽게 떨어뜨려야 해요. 음악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성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으로는 할아버지 선생님은 언제나 똑같은 얘기만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자 성호는 혼자 남은 교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상에 남긴 건 이 소리뿐인가. 성호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작곡가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럽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호를 한물간 노인이라고 불렀고 성호 자신도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60층 고층 빌딩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대 건설회사인 대한그룹의 회장실에서 60세의 한미정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미정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사회 회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48세의 비서 서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미정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 줄곧 미정의 곁에서 일해온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유진의 눈빛에는 묘한 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어디 있나요? 정우 상무님은 중국 법인 업무로 출장 중이십니다. 45살의 정우는 미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란 정우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회사 경영에 참여했지만 어머니인 미정과는 사사건건 의견이 달랐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노골적으로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경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과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죠? 댁에 있는 도서관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음악 관련 자료들을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클래식 음악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집안에 따로 음악실과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두고 오래된 악보와 음반들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죠. 그럼 전문가를 한 분 모셔야겠네요. 적당한 분 아세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에 정통한 분으로요. 바로 그 순간 성호는 종로의 작은 교습소에서 마지막 학생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쓸쓸해 보이는 성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50년 전 25살의 청년 성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음악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꿈들을 하나씩 앗아갔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낡은 피아노와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 성호는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 성우는 평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습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성우 선생님 계신가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유진이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에서 나온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그룹이라면 신문에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아니었나요? 그런 곳에서 자신 같은 늙은 음악교사를 찾다니요. 저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특히 음악 관련 자료들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진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음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과연 그런 큰 집안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악에 관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성우는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걸어가는 동안 성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현관에서 한미정이 직접 나와 성우를 맞았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미정의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정말 음악을 사랑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음악에 대해 잘 몰라서요. 미정은 성우를 안내하며 집 안 곳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실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한 음악가들의 사진과 악보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성우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은 이쪽입니다. 미정이 문을 열자 성우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수많은 음악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악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리를 못해서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성우는 마치 보물창고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다니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정이 나간 후 성우는 혼자서 도서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의 원곡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한국 전통 음악에 관한 자료들도 상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성우는 고인이 된 미정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성우는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가곡 선집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이었는데 다른 책들과 달리 먼지가 덜 쌓여 있어 자주 펼쳐본 듯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성우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책 사이에서 한 장의 악보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뭐지? 성우는 바닥에 떨어진 악보를 주워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오래된 종이였는데 무언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악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오선지에 그려진 음표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 같은 표시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군. 성우는 오랜 음악 경험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악보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셨나요? 성우는 손에 든 악보를 미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악보 말인데요.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미정은 악보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이 악보는 뭔가 특별한 건가요? 아버지 방에서 본 적이 있어요. 가끔 이 악보를 보시면서 혼자 중얼거리곤 하셨거든요. 바로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나 보네요. 미정은 악보를 성우에게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악보를 해석해 보실 수 있을까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악보의 비밀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악보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낼 증거라는 것을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냉철한 기업인의 면모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정우는 간단히 인사를 건넨 후 도서관에서 나오는 미정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오셨나요? 아, 아버지 유품 정리를 도와주실 음악 선생님이야. 이성호 선생님이라고 하셔. 미정이 소개하자 정우는 도서관으로 들어가 성호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양복에 구두까지 해진 성호의 모습을 보며 정우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성우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정우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셨나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악보 한 장을 찾았습니다. 성우는 손에 든 악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우는 악보를 흘끗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곡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악보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기호들이 있어요. 성우가 설명하려 하자 정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때 미정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들어보자. 정우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우는 도서관 한편에 놓인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첫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선율이 도서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어딘가 애절하고 그리운 느낌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곡은 미정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 곡은 아버지가 늘 나에게만 들려주던 곡이야. 어릴 때부터 자장가처럼 불러주시던.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곡을 들려주실 때마다 말씀하셨어. 미정아, 이 곡은 아빠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곡이란다. 언젠가 너도 이 곡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성우는 연주를 멈추고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곡을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이 곡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도 이상합니다. 이 선율이 낯설지 않아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성우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악보였는데 연주하는 내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정우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옛날 곡일 뿐입니다. 의미 없는 낭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우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이 곡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걸. 성우는 악보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악보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여기에 뭔가 적혀 있네요. 성우가 돋보기를 꺼내 악보를 들여다보자 모든 사람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우에게 진실은 언제나 음악 속에 숨어 있다. 마이너스 1975년 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우라고요? 미정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 이름과 똑같네요. 그런데 1975년이면 성우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25살 때입니다. 정확히 50년 전이네요. 도서관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기묘한 우연의 일치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다가와 정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우연의 일치 같은데요. 정우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늙은 음악교사가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악보를 자연스럽게 연주하고 거기에 자신과 같은 이름까지 적혀 있다니요. 선생님, 정우가 성우를 불렀습니다. 혹시 저희 할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아셨던 건 아닌가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집에 처음 와봤고 고인이 된 회장님을 직접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는 말입니까? 정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다시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이 기호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암호 같은 기호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마치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성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악보에 누군가 특별한 암호를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속자에게 전하려는 유언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유언이라고요? 미정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예전에 유럽에서 공부할 때 이런 방식의 암호 악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가문에서만 사용하던 방법이었죠. 정우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면 그것이 현재의 상속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선생님,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나요? 미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옛날 악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 암호를 풀어주세요. 성우는 미정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이 신비로운 악보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우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성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악보를 펼쳐놓고 밤새 연구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보며 숨겨진 암호의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상해. 이 선율이 정말 낯설지 않은데. 성우는 중얼거리며 피아노로 다시 한번 연주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한편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정우와 유진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늙은 음악교사가 할아버지의 비밀 악보를 자연스럽게 연주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유진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 구조가 바뀔 수도 있겠죠. 유진이 정우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회사는 당연히 제가 물려받아야 해요.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제안해 드리죠. 유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다시 미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밤새 연구한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미정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일부는 해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성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호는 특별한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코드입니다. 예전에 유럽 귀족들이 사용하던 방식과 비슷해요. 혈연 관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적힌 날짜들을 보면 1950년에서 1975년 사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우는 악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우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굉장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정우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우가 당황해하자 정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오해요? 선생님께서 우리 가문을 흔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 그 악보. 그냥 불태우는 게 어떻습니까? 정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정우야, 무슨 소리야? 미정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의미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회사 일도 바쁜데 옛날 악보 때문에 소동 피울 필요 없잖아요. 정우는 성우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돈이 필요하시죠? 제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 일은 여기서 끝내시죠. 성우는 정우의 제안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을 돈에 팔리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정우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정우야. 미정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갑자기 나타난 늙은 음악가가 우리 할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을 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선생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돈이죠. 돈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음악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에요. 진실이라고요? 무슨 진실 말입니까? 정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악보에 숨겨진 진실 말입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왜 이런 암호를 남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성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정우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할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비밀을 남긴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우는 유진과 다시 만났습니다. 유진 씨, 그 늙은이가 너무 고집이세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유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상무님, 만약 그 악보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사라진다고요? 네, 아예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무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 돼요. 그날 밤 늦은 시간 미정의 집 도서관에 이상한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몰래 침입해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빨리 발견해서 큰 화재는 피했지만 도서관 일부가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성우가 가져간 악보는 무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재 소식을 들은 성우는 급히 미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도서관 자료 일부가 타버렸네요. 미정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나타나서 성우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런 위험한 일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성우는 정우의 말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더욱 열심히 해야겠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성호의 결연한 의지에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심각한 대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 다음 날 성우는 평소처럼 음악 교습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리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성우 선생님 맞습니까? 대한그룹 회장댁 화재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로 상속권을 노리고 가짜 악보를 만든 건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성우의 얼굴 앞으로 들이대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성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잠깐, 뭔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대한그룹 정우 상무가 직접 폭로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짜 유언장을 조작해서 상속권을 가로채려 했다고요. 성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몰아세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성우의 얼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한물간 음악교사가 재벌가 상속권을 노리고 사기극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그룹 정우 상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성호 씨의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우가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성호라는 자는 우리 가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악보는 가짜라는 말씀인가요? 기자가 질문하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짜죠. 저자는 우리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늙은 음악가라는 동정심을 이용해서 우리 어머니를 속인 겁니다. 성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음악에 바쳐 살아온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더럽혀지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성우의 음악 교습소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런 사기꾼한테 애들을 맡길 수 없어. 당장 나가라.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성우는 교습소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성우를 찾아왔습니다. 이성호 씨,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사기라니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서에 함께 가주시죠. 성우는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기를 친 게 아니어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성우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평생 살던 동네에서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때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우를 말렸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 씨도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성우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하지만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시죠? 선생님, 정말 그 악보가 단순한 곡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미정의 질문에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거든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성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고 언론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운명의 악보를 다시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동안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25살의 성우는 젊은 작곡가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우는 어떤 나이 많은 기업가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자네 음악 참 좋구만. 혹시 나를 위해 특별한 곡 하나 써줄 수 있겠나? 그 사람은 대한그룹의 창업자, 바로 미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곡을 원하시는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담은 곡 말이야. 나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다네. 아들이요? 그래,
젊은 시절의 실수로 낳게 된 아이지.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뭔가요? 성우야. 이성우라고 하지. 그 순간 현재의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네. 언젠가 그 아이가 이 곡을 듣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암호를 넣어달라고. 암호요? 그래, 혈연을 증명할 수 있는 암호 말이야. 내가 직접 설계할 테니 자네는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해주면 돼. 젊은 성우는 그 곡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 사람과 연락이 끊어졌고 성우는 그 곡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들이었구나.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느꼈던 막연한 외로움, 늘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왔던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고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대형그룹 창업자의 장남, 곧 진짜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진실을 누가 믿어줄까요? 이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우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혼자만의 깨달음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대형그룹 창업자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성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곡을 세상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증거였던 건가. 성우는 5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때 미정의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젊은이,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언젠가 내 아들이 돌아올 때를 위한 열쇠란 말이지. 열쇠라고요? 그래, 진짜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열쇠 말이야.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진실은 음악을 통해 드러날 거야. 그 사람은 성우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네 손목에 있는 그 작은 상처 보이나?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했지? 성우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릴 때 생긴 작은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의 모양을 악보에 표시해 두겠네. 그것이 바로 혈연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이제야 성우는 악보에 숨겨진 암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상한 기호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돋보기를 들고 악보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악보 구석에 그려진 작은 기호가 정확히 자신의 손목 상처와 일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구나. 성고는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누가 믿어줄까요? 이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여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와 단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남들 모르게 조용히 만나야겠어요. 요즘 언론 때문에 힘드시죠? 1시간 후 성우는 한적한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정우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성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선생님을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미정의 말에 성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정 씨, 사실 어젯밤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미정의 이복 형제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정은 깜짝 놀랐지만 성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일치합니다. 성호는 손목의 상처를 보여주며 악보의 기호와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가끔 성호라는 이름을 부르시곤 했거든요. 꿈에서 말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늘 후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듯이요. 미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정아, 언젠가 성우가 돌아올 거야. 그때 따뜻하게 맞아주어라라고 하셨거든요.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걸 들었어요. 자장가요? 성우는 그 악보의 선율을 흥얼거렸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곡이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불러주시던 자장가. 그럼 이 곡은 아버지가 선생님을 위해 만드신 곡이 맞는 것 같아요. 미정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운명적인 만남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카페 밖에서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한미정 회장과 사기꾼이 은밀하게 만나고 있어.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기자들이 카페 안으로 몰려들자 미정과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저 사람이 상속자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혹시 협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지금 성우를 옹호한다면 회사와 가족에게 큰 파장이 일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미정이 망설이는 사이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미정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건 제가 혼자 한 일이에요. 성우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미정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군요. 기자들은 성우를 더욱 몰아세웠고 성우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세상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까지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성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그 운명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나는 이성호,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아들이야. 그 순간 성호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세상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자신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카페에서의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칩거하며 세상과 등지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이제는 성호를 대한민국 최악의 사기꾼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미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미정 씨, 더 이상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정우가 가문 전체를 모으겠다고 해요. 성우는 망설였지만 미정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성우는 다시 미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실에는 대한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성우를 보자마자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이성호 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해결하시죠. 성우가 차분하게 말하자
정우는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요.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시는군요. 그때 유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성호라는 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가문을 속였는지 말입니다. 유진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첫째, 이자는 사전에 우리 가문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둘째, 고의로 낡은 악보를 조작해서 가져왔습니다. 셋째, 회장님을 감정적으로 흔들어서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럼 그 악보는 가짜라는 말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짜죠. 그런데 이 사기꾼은 정말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입니다. 정우가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성호 씨, 이제 그만 실토하시죠. 대체 누가 당신을 사주했습니까?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악보는 진짜예요. 성호는 끝까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진짜라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라는 겁니까? 간단해요. 지금 여기서 그 악보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보세요. 만약 정말로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라면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을 테니까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할 때까지 아무도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우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거짓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50년 전 25살에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뭐라고요? 정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들어보세요. 당시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바로 당신들의 할아버지, 대한그룹 창업자분이셨습니다. 성우는 연주를 계속하면서 50년 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자신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고 그 아들을 위한 곡을 써달라고 말입니다. 거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우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성우였습니다. 이성우. 성우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남입니다. 당신들의 큰아버지죠. 말도 안 돼. 정우가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성고는 악보의 마지막 부분을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숨겨진 선율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미정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자장가 선율이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늘 내 아들 성호를 위해 남긴 곡이라고 했던 바로 그 곡이야. 어머니. 정우가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니? 성우가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하셨잖아. 미정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후회하고 계셨어. 젊은 시절의 실수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성우는 악보에서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성우는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악보에 그려진 기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5살 때 생긴 겁니다. 당신들의 할아버지는 이 상처의 모양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것을 악보에 암호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때 거실 한편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대한그룹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특별한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성호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타나서 특별한 악보를 가져오면 이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변호사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써 있습니다.
나 대한그룹 창업자는 이성우를 나의 장남으로 인정하며 그에게 그룹 경영권의 반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네요. 거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우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무슨 상속자란 말입니까?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변호사가 보여준 유언장에는 정우도 알고 있는 할아버지의 특별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짜 서명이었습니다. 미정은 성우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가 맞나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정을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음악을 통해 5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말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세기의 반전 드라마라며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실에서 성우와 미정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성우는 그룹 지분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빠, 정말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아, 나는 평생 음악만 했던 사람이야.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아버지의 진짜 뜻은 따로 있을 거야. 성우는 미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권력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을 되찾아 주려고 한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삼촌. 정우는 어색하게 성우를 불렀습니다. 정우야. 성우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다, 정우야.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 하지만 제가 삼촌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우고 언론에 거짓말까지 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성우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야, 너는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삼촌, 내가 회사 지분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뺏으려는 건 아니야. 오히려 너를 도와주고 싶어. 성우의 말에 정우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삼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해.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권력보다는 이 음악을 세상과 나누는 데 쓰겠소. 성우는 그 운명의 악보를 펼쳐놓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곡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어. 특히 나처럼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미정은 오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오빠를 위한 음악재단을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서 마음껏 음악을 하세요. 정말? 네,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릴게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삼촌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경영 지식으로요. 성우는 조카와 누이 동생을 바라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이 이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받아들여 주다니요. 한편 서유진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화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모든 음모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우를 부추겨서 성우를 몰아세운 것도 도서관에 불을 지른 것도 모두 유진의 짓이었습니다. 유진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요. 미정이 짐을 싸고 있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유진은 잠시 멈춰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언젠가는 제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유진 씨.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거리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석 달 후 성우는 서울 한복판에 새로 생긴 희망음악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교습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곡 정말 예뻐요. 한 아이가 성우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곡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단다. 어떤 이야기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는 이야기야.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전해진다는 이야기지. 아이들은 성우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성우는 음악관 로비에서 미정과 정우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빠, 요즘 어떠세요? 아주 행복해.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거든. 성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다음 주에 회사에서 새로운 문화센터 개관식이 있어요. 혹시 축하 연주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정우야. 성우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가끔 아버지 생각 안 나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나지.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 성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음악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빠, 좋은 소식인가 봐요? 응, 우리 제자가 상을 받았대. 성우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오빠는 타고난 선생님이에요. 그날 밤 성우는 혼자 음악관에 남아 그 운명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제는 그 곡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겠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선율이었군요. 성우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성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을 찾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으로 세상에 작은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음악관에서는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전해주는 따뜻한 선율과 함께 말입니다.